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창한입니다. 이번 시간엔 수전택 또 리딩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까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오늘 진단 키트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좀 시즌이랑 바디텍 매드가 조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뭐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는 항원에 대한 또 식약처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요.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기사 덕분에 좀 올랐는데 이제 K방역 성과 국산 코로나 진단키트 2조 5천억 원치 수출 이 관련된 이슈가 나왔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올해까지 뭐 2조가 넘냐 안 넘느냐 그런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진단키트가 전 세계 2조 5천억 원치 수출됐다. 그래서 관세청에서 자료를 통해서 밝혔는데 이제 보시면은 4억 9,600 679만 명분 수출, 그 다음 금액으로 치면은 이제 2억 5천억 원 수준이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10월과 11월에는 연이어 수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백신이 나오기 때문에 진단키트가 끝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백신이 나와서 정말 끝이면 진단키트 수출이 줄어야죠. 왜냐면은 백신에 대한 이런 유통이 곧 진행이 되는데 진단키트를 그럼 왜 살까요?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백신이 유통이 되고 나서부터 확 줄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겠지만 백신이 나오면은 내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그리고 백신을 맞고 나서 내가 백신이 제대로 잘 적용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분명 확인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은 오히려 더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물론 백신이랑 치료제 덕분에 이 확진자 수가 뭐 급격하게 갑자기 막 다 줄었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감염이라는 거는요. 미국이 지금 더블링 되는데 얼마 안 걸렸거든요. 더블링 되는데 두세 달 정도 아마 됐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더블링 되는데 정말 하루에 몇십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만 명씩 뭐 거의 18, 17 우리가 보는 기간 내내 16만, 17만 계속 늘어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보신다면은 이게 잡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미국 인구를 전부 다 전수조사해서 한 번에 다 분류를 해가지고 확진자 다 가두고 무증상자 다 가두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닌 사람들 전부 다 백신을 다 처방하고 그 다음 치료제를 전부 다 나머지 사람들한테 먹여가지고 치료를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해도 사실은 한두 명이라도 또 남아서 살아남는 바이러스가 생기고 그랬다 해서 변종이 생기면 또다시 난리가 나는 게 전염병이다. 그래서 전염병은 잡기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미국 인구만 해도 몇 억입니다, 몇 억. 근데 지금 백신의 양이 일단 그거 다 감당이 안 되는 캐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흐름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여러분들 그런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백신 상용화 뭐 해서 요즘에 뭐 이런 좀 자극적인 그 뭐 진단 키트죠 운명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자극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백신이 내년 정도는 돼야, 백신 내년, 그쵸? 내년 1분기, 뭐, 이런 식으로 벌써 내년쯤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정부,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계약 맺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백신 계약을 한 걸로 확인을 했다. 근데 결국에 이게 이제 바로 접종이 시작되는 건 아니다. 검토하고 승인을 해야 되고, 실제 접종 시기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 라는 그런 부분들, 그죠? 그리고 백신 면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백신 면책, 이런 것들, 백신 면책 친구란 뭘까? 못한다. 뭐 이런 너보다 내 얘기들이 마음을 계속 잘 있잖아요, 알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지금 백신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신에 대한 발언을 뭐 보세요. 바이든 파우치, 이런 부분들, 충분한 파우치, 양의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화이자 긴급 승인, 이제 성급했다라는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너무 성급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있냐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그쵸? 신뢰가 손상이 될 거고요. 그렇죠. 이거에서 이제 부작용, 백신 부작용도 지금 얘기들이 많아요. 그죠? 임상 참여자 미열, 피로, 오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게다가 임상 2상 지금 결과 치료하는 거잖아요. 임상 원래 4상까지 있어요, 백신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진단키트에 대한 그런 수요가,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이게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뭐 치료제도 마찬가지예요. 치료제도 물론 백신이랑 치료제가 정말 잘 돼서 이 지긋지긋한 마스크를 벗고 싶기는 해요. 그렇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거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 오늘 629명이죠. 그리고 코로나 라이브 보세요. 물론 또 주말이니까 좀 줄겠죠. 근데 이 확산세가 주말에 다들 아시잖아요. 다들 검사 수 때문에 그런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어나고 있어요. 검사 인구가 줄어든들, 이틀 동안 줄어든든, 이게 다시 500, 600 더 넘어서 700, 800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실시간 확진자 수가 왜 늘어날까? 검사 수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검사 수도. 검사 수도 늘어나고 있지만 확진자율도 거기에서 높아지고 있어요. 이거에 시사하는 바가 꽤 크죠. 보시면 다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여기서 뭐 700, 800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주말에도 500대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말 때가 저번에 이제 팬데믹 올 때 와씨 이거 진짜 또 대박인데 라고 할 때 그때가 평일에 500, 580몇 이랬는데 그걸 뛰어넘었잖아요. 그러면은 주말에 줄어든들 화수목금 다시 늘어나서 뭐 700, 800, 900 찍으면 난리가 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내 이제 집중 관리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집중 관리 기간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대응 코로나19, 지금 뭐 서울 9시 불 꺼진다, 뭐 요런 얘기들도 있어요, 지금. 뭐 요런 얘기들, 5일부터 불 꺼진다, 이런 것들이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라는 거거든요. 서울 오후 5시, 오후 9시부터 불 꺼진다. 공공시설 전면 운영 진단, 중단.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음식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상점,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마트, 백화점 모두 문을 닫는다. 그쵸? 스터디 카페도 모두 운영 중단. 그죠? 온라인 수업 강력히 권고. 이거 때문에 오늘 알서포트 메가임드 이런 것도 올랐죠. 지금 보시면 전부 다 중단이에요. 전부 다 중단. 이게 지금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안 잡히면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게 잡히면은 또 모르겠지만, 과연 2주 만에 일평균 확진자를 이렇게 낮출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좀 들어요. 고민이 들고, 또 우리가 방심해서 한번 풀자마자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연말입니다, 여러분들. 연말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하겠지만 또 사회적 거리두기 또 완화가 되면은 또 난리가 될 거예요. 난리가 날 거고, 지금 또 거리두기 격상 또 얘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또 뭐 근데 또 뭐 2 플러스 알파 또 뭐 그런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자체가, 이거 보세요. 지금 추가 규제를 포함 2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 하면 2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데 지금 뭐 어쨌든 간에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들, 불안감들을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어쨌든 코로나 확진자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K 방역 성과 이런 얘기들 자체가 수젠텍에게는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굉장히 실망하셨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실망하셨을 거라고 알고 있고, 중요한 라인 다 돌파가 좀 됐죠. 중요한 라인들 돌파가 됐지만, 그럼에도 이전에 차트 흐름들이 있다면 또다시 중요한 흐름들을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슈를 기다리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일단은 뭐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릴 때 여기 하단 부분 21,000원 부분은 일단은 안 깰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 상황이라면 또 모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선들을 긋고 그거를 기준으로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 그런 것들을 보시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드실 거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또 3거래일 동안 좀 3거래 전만 해도 좀 버틸만 했죠. 버틸만 했는데 여기를 깨고 내려오니까 힘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은 이제 정말 주포가 악질입니다. 악질이고 정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주게 하고 제가 힘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단기 종목 아니라고 애초에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기대할 만한 모멘텀은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지금 뭐 FDA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실적까지 좀 이어져야 되는데 엑세스바이오가 지금 좀 긍정적인 실적이 이제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지금 박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만 봐도 이제는 뭔가 근데 액바도 자 보세요. 바디텍메드 같은 경우는 또 수월하게 올라왔죠. 조정 나오고 지금 하고 있고 시젠 같은 경우 이런 애들이 왜 반등이 나오냐면은 실적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종목들은 바디텍도 그렇고 시젠도 그렇고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는 종목인데 수젠텍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의심을 갔었던 종목이잖아요. 엑세스바이오도 여러분들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공시는 나오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아직까지는 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슈가 나와도 빠지는 거예요. 좋은 이슈가 크게 없어도 다시 반등이 나오고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간다면 당연히 시젠이지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수급이 많이 붙었습니다. 근데 시젠이 좋아진다라는 것 자체가 진단키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돼야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옥석 가리기를 언젠가는 할 겁니다. 언젠가는 하겠지만 그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수젠텍은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포스트 코로나 종목이에요. 물론 뭐 결핵 얼마나 걸릴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너 이거 엄청 오래 걸릴 수 있지 않느냐? 당연히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애초에 올라오기 시작할 때 이 종목이 애초에 이전부터 가격이 상승했었던 그런 초입 부분에 있을 때 결핵입니다. 결핵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키트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치매 피플바이오 보세요. 피플바이오 이거 치매 하나만으로도 이 정도 시총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피플바이오 2,700억 원입니다. 얘 지금 수젠텍 실적 나오고 있잖아. 어쨌든 이 회사가 실적은 나오고 있어요.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3,500원, 그 800억밖에 차이가 안 나요. 피플바이오 지금 실적 개판 5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치매도 언젠가는 나올 겁니다. 치매도 시장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당연히 짜증 나실 수 있어요. 왜 지수가 사상 최고치 하고 있고 뭐 짜증 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얘도 어쨌든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모멘텀을 보셔야 되고 갈 때는 시원하게 가지만 애초에 만약에 그런 좀 안정적으로 가고 나는 지속적으로 가는 걸 원하셨으면은 애초에 시젠같이 대장을 잡으시는 게 맞아요. 근데 수젠텍은 사실 대장은 아니었잖아요. 예전에 실적 컨센으로도 얘기 나올 때 2등 기업이었지 1등 기업은 아니었다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보신다면 사실 원래는 1등 종목을 들어가야 돼요. 삼성전자 딱 그냥 명확하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딱 명확하잖아요. 그런 애들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벗어나 있고 다른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로 왔다면 당연히 그 좀 리스크도 어느 정도는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가끔씩 이게 또 같이 갈 수도 있지만 또 따로 혼자 패대기 쳐질 때가 있어요. 그게 대장이랑 아닌 거랑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오늘 IR 자료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이 IR 관련 자료가 있는데 이제 수젠텍 IR 담당자입니다. 4분기 영업 현황에서 보시면은 항체 신속 진단 키트 수요 감소로 인해 2분기 대비 매출액이 저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물어봤던 것도 항체는 뭐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크게 뭐 얘기를 안 해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매출액이 저조했다. 그리고 확산세가 심해짐에 따라서 항원 신속을 이제 도입하는 국가가 늘어나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쵸? 출고량을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항원이 키라는 얘기를
제가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항원이 키다. 이번 실적은 항원이 키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350만 개 중에서 얼마나 많이 나가느냐가 결과적으로 4분기 실적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 드립니다, 지금. 그리고 항원 FDA EUA를 신청을 했고, 이제 그 결과가 나오게 됐을 때 항원에 대한 키트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FDA EUA를 받은 기업들이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원을 반드시 받아줘야 되는 부분이고, 받아줬을 때 분명 회사가 디벨롭이 될 수 있어요. 디벨롭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이전에 신청할 때 이제 신청을 다시 한번 준비한 거니까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패 관련된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상패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패 부분은 이제 생각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공시 같은 걸 좀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상패에 대한 걱정은 아마 안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많이 이거 상패 되는 거냐라고 물어봤으면 이게 IR 쪽으로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진단키트 시장 전망, 항원 같은 경우는 3차 확산 또 이제 입찰 들어가면서 크게 드러나고 있다. 이제 그렇죠. 독감과 같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되고 있고, 수요는 계속 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흐름이 맞아요. 그리고 인플루엔자보다 훨씬 더 이게 치사율도 높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항체에 대한 부분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 면역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IgG 항체 진단이 더 필요할 거다. 근데 이걸 받은 만큼 좀 유리하게 수요가 늘어난다면은 될 거다. 요게 이제 뒤로 갔을 때는 이제 중항체까지인데, 중항체는 지금 뭐 결과들을 다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FDA EUA 같은 경우는 신청한 줄 알았는데 두루뭉술하게 추진 중이라고 해서, 이제 그리고 뭐 또 손 대표가 FDA EUA가 열렸다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얘기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제 제가 주단 메일도 받아보고 하다 보니까 아직 신청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느리기는 해요. 그 부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좀 느립니다. 좀 느린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어쨌든 IR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이거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이거 이제 IR 자료 또 이게 또 있었는데,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항체가 컸는데, 항원이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고 항체가 조그맣게 지금 변해 있죠. 그러니까 항원을 얼마나 잘 해먹느냐가 지금 중요하다라는 게 결과적으로 나오고 있고, 분자 진단 제가 말씀드렸죠. 분자 진단의 일정 이상의 점유율은 계속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계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뭐 갖다 버리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항원이 뭐고 이제 분자 진단이 뭐고 항체가 뭐고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IgG 관련된 부분들 FDA 승인 항체 신속 진단 키트라고 되어 있고, 일단 이거 자료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화항체 관련된 부분들 요런 얘기들이 있고, 또 여기 봤을 때 엑스프라이즈 세미파이널 진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제 항체 항원 같이 되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 나와 있고, 모바일 앱 제가 이거는 주담 통화 내용에서 이제 어떤 게 모체인지 제가 여성 호르몬 관련된 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지금 항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 있고 뭐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식약처에서 결과적으로 심사하고 있는 이런 결과들이 곧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번 달 내로는 나올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부분들과 FDA EUA에 대한 부분들 좀 진행이 나오면 그래도 좀 뭔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여기 보시면 FDA EUA 준비 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LDT에 대한 좀 얘기라도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너무 아쉽습니다. 좀 너무 아쉬운 부분이고, 동시진단 키트라도 빠르게 CE 인증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결핵에 대한 얘기가 많죠. 결핵에 대한 부분들 지금 시장 엄청나게 크고, 지금 보시면 중국은 70% 최소 이제 2, 3조는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에서 진짜 조금만 퍼센테이지 진짜 10%만 잡아도 여러분들 2천억 원, 2천억 원 10%만 잡더라도 근데 지금 보시면은 분자진단 뭐 이런 도말검사 객담 채취해서 하는 것들은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젠텍 제품으로 하면은 이렇게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기업이 이제 뭐 공급하고 했을 때 연 960만 이런 부분들로 좀 진행했었던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규모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결핵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죠. 결핵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알러지 이런 기계에 대한 부분들 기계도 되게 비싸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 이것도 이제 새로운 시장을 열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자료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또 이슈에 대해서 또 흘러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또 어떻게 또 접근을 대응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결국엔 좀 핵심인데 제가 이제 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박스권이 좀 크게 있었잖아요. 사실 크게 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자 지금 요렇게만 좀 선을 끄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주가 자체가 23,000원대 깼다가 다시 왔죠. 지금부터는 진짜 한 5%만 흔들어도 사람들 진짜 후두두 떨어지는 그런 라인까지 왔습니다. 정말 인내심의 한계까지 좀 오는 그런 단계입니다.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시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조정이 나온다면 충분히 일단 여기 2.1 부분까지도 어쨌든 간에 열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아래로 본다면 이제 1.8까지도 열려는 있죠. 열려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에선 충분히 열려는 있는데 게다가 이제 여기 미묘하게 갭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갭들이 조금씩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만 결과적으로 갭을 만약에 메운다 하더라도 이 위에도 갭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갭을 메우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이 만약에 수젠텍이 또 끝났다고 하면은 오늘 시젠이 반등이 나올 때 그래도 더 빠지거나 했을 텐데 그래도 얘가 어쨌든 간에 조금은 반응을 해줬거든요. 물론 진짜 찔끔 반응을 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신뢰도일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 주주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위에서 호가로 걸어도 안 팔리니까 이제 밑으로 집어 던지는 거거든요. 밑으로 집어 던질 때마다 빠지는 거예요. 밑에 집어 던질 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이게 호가를 담아주면은 이게 안 깨지고 안 내려갈 텐데 매수세가 지금 보시면은 당연히 밑으로 내려서 까주는데 위에서 사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뭐 갑자기 뭐 엄청나게 급등이 나올 만한 이슈가 바로 당장 나올 것 같지는 않잖아요. 왜냐 FDA를 신청을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온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악하게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고 이런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평선 흐름 만들 때까지는 조금의 이런 변동성이 또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굳이 위에서 사줄 이유는 크게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시각적 승인이 나오고 또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고 또 이제 국내 전수조사를 한다거나 그러면 또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조금씩은 쉬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리고 어쨌든 갭을 이렇게 메우면서 올라와 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중요한 라인들을 너무 계단식으로 지금 부수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mid라인으로 더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 25,000원, 7,000원, 8,000원 라인 부분이 또 어려운 라인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뚫고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고 이걸 또 뚫어갔을 때 이제 3만원대 그다음에 또 올라갈 때 이제 4만원대 이런 식으로 보게 될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시점은 항원 FDA 승인 그리고 중앙채에 대한 그런 이슈들 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더 큰 수주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금액이 딱 확정이 된 그런 또 공시가 나온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냥 전반적인 흐름은 지금 진단주들이 너무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고 지금 소외가 됐고 하지만 수출에 대한 그런 결과치가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진단키트가 백신이 나오면서 끝났다라는 그런 인식만 끝나더라도 저가에 대한 이런 물량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런 수급이 들어오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는 있을 거예요. 왜?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도 아마 지금 매수하는 사람들은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거의 다 오링이 났거나 아니면 질려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지 여기서 막 엄청 막 사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많이 사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기존 주주보다 이제 손바뀜이 조금 일어나서 다른 주주들 원래 이제 진단키트를 좀 보다가 이제 좀 많이 눌렸네 한번 놀아볼까라고 들어오는 사람들 위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올라왔을 때 한 번 정도씩은 이제 물량 소화들이 나오겠죠. 단타 물량들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사주기 위해서는 이런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수출적으로 나와주면서 약간의 분위기를 뭔가 바꾸려는 그런 시도들은 조금씩은 나오고 있다. 그게 아니었으면 오늘 시즌이 그렇게 이제 수출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나서부터 좀 주가가 반등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 왜냐면은 얘도 오늘 장 초반에 보시면은 장 초반에 보면 그냥 좀 그랬어요. 장 초반에 보면 오히려 이렇게 좀 빼다가 이제 좀 관련된 이슈들 나오면서 또 추가적으로 좀 상승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와 관련된 부분들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상단에 정말 갭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기술적 반등 없이도 또 27,000원대부터 한 20-30% 뺐어요. 그만큼 뺐습니다. 또 엄청나게 뺐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윗갭 메우는 것 정도까지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충분히 여기 갭들 메워가면서 갈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는 분명 결핵이라는 거를 보고 가셔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코로나 관련된 제품들은 곁들이는 거고 그 중에서도 중화항체가 조금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애초에 이 종목은 결핵 그 다음에 알러지 이런 시장들을 보셔야 된다. 특히나 결핵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애초에 결핵 종목이다라고 제가 정말 수도 없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걸로 더 슈팅이 나오면 정말 땡큐한 거고 원래 얘가 진짜 가는 거는 결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WHO까지 인증받고 하는 데까지 2년 정도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WHO 인증을 안 받는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 못 팔아먹는 건 아니에요. 못 팔아먹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나름대로 인증을 받겠지만 WHO로 가기까지의 그런 시간보다는 훨씬 더 짧을 거라는 거고 뭐 중국만 만약에 중국만이라도 지금 빨리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게만 돼도 굉장히 흐름이 달라지는 건데 이 계약이라는 거 당장 내일 할 수도 있고 뭐 2개월 뒤에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품이 이제 어쨌든 개발이 됐고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상용화를 하면 돈이 벌리는데 그거를 민기적 거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전혀 없다라는 거고 일단은 코로나19로 지금 굉장히 많이 시선이 가여 있고 항원도 어쨌든 간에 수주량만 봤을 때는 그렇다고 완전 뭐 개판 친 건 아닌 것 같아요. 4분기 실적은. 근데 이제 얼마나 그 4분기 안에 나가느냐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또 물음표가 있는 것 뿐이고 또 너무 크게 기대를 하게 됐을 때 기대가 너무 컸을 때 사실 3분기 실적도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뭐 한 100억 원 나오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했다가 완전 박살이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그래도 3분기보다는 뭐 수주가 그래도 잔량이 깔려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나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답답하시고 화도 나시고 이 종목 때문에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하게 받으시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미국 쪽은 지금 진단이랑 백신이랑 좀 같이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같이 가야 정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가야. 백신이 나오면 당연히 진단이 더 많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중장기적으로 백신이 많이 되고 정말 잘 활동을 해서 감염자가 줄일 수 있을지언정 지금 코로나 전 세계 확진자가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보세요. 60만씩 늘어나다가 이제 70만씩 늘어납니다. 미국은 20만이 드디어 넘었어요. 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하루에 몇 명씩 감염시킬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얘네들 지금 다 감당 안 돼요. 이 진짜 많습니다. 이거 언제 다 감당합니까? 그죠? 그리고 검사를 한 사람들 중에서 나온 거잖아요. 지금 뭐 무증상자도 있을 거고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 뭐 그런 겁니다. 6,500만 명인데 총 확진자 됐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 확진자도 지금 이거 더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뭐 한 1,500, 2천만은 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하루에 5명만 감염시켜도 하루에 한 명씩만 감염시켜도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큰 숫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이 관련된 흐름들이 그렇게 완전 물론 지금 주가의 흐름은 안 좋습니다. 안 좋고 뭐 역시나 끝났을 때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기회는 한 번 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분명 옥석 가리개 진단 키트들도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스튜던트에게 소외가 돼버리면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가지고 있는 그런 키트들 자체가 중앙체라는 거 어쨌든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일단 큰 힘이 될 것 같고 어쨌든 FDA EUA 승인만 나와주면은 그래도 이제 1, 2, 3분 1, 2, 3월 달에 또 잘 되면 4분기랑 이제 1분기까지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로 나온다면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엑스프라이즈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도 있고 모멘텀은 진짜 많아요. 모멘텀은 많고 재료는 많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기다리는 입장에서 지치고 있는 거죠. 왜? 주가가 빠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뭐 주가 자체가 워낙 많이 눌려 있습니다.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뭐 조금 더 빠지게 된다면 요 상단 부근인 23,500원 라인을 빠르게 회복해 주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요 라인이라도 그래도 빠르게 회복을 해야 그 윗단으로 해서 26,700원대로 올라올 수 있거든요. 23,500원 빠르게 좀 회복을 해야 되고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온다면은 지금 요 차트상으로 봤을 땐 21,000원, 21,500원 라인 1차, 그 다음에 2만 원대 한번, 또 18,000원 한번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한번 조각이 날 수도 있어요. 조각이 날 수도 있는데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다고 여기서 뭐 무조건 내려간다 이건 말이 안 돼요. 회사가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했고 사실 지금도 정말 이제 3분의 1 토막이에요. 정말 생선 토막 났습니다. 생선 토막 고점 대비해서 지금 3분의 1 토막까지 거의 나는 수준인데 솔직히 너무 과하다라는 거죠. 너무 과합니다. 너무 과하고 그렇다고 이 기업이 뭐 아예 망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으로 그 이런 거예요. 액세스바이오도 여러분들 이 130억 수주 한 달짜리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나온 그 수주에도 주가가 안 움직이는데 이상하잖아요. 원래 그거였으면 굉장히 주가가 슈팅이 나왔을 텐데 그만큼 사고 싶은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뭐 만약에 삼성전자나 이런 하이닉스 그리고 잘 가던 포스코 이런 애들 좀 조정 나오기 시작하면은 분명 한 번쯤은 이런 진단 쪽으로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생각하셔서 좀 차분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젠이랑 바디텍 매드 이런 애들이 일단 어쨌든 반등 나오는 거 오상 같은 게 좀 빠지고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바디텍이나 시즌 오늘 어쨌든 시즌이 반등 나온 게 되게 괜찮고 여기서 만약에 올라타주는 그런 부분까지 나온다면 정말 여기 한번 담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됐을 때 역시 진단은 아직 안 끝났나라는 그런 생각만 갖게 되더라도 충분히 이런 흐름들이 다시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보자. 그리고 백신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백신에 대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든 구간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짜증도 많이 나실 거고 화도 많이 나실 거라는 거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투자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시고 뭐 이제 각자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각자 투자 포인트를 점검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나는 진짜 결액 볼 거야 아니면 나는 그냥 항원까지만 볼래 이걸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또 나름대로 투자 전략들을 다들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리딩을 해드리는 거는 결액까지 본다라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들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결핵, 알러지, 치매 정말 센 애들입니다. 센 애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슈가. 그리고 중화항체, 그게 중화항체가 정말 안 될 거였으면은 젠스크립트에서도 FDA EUA 안 했을 거고, PCL, 바디텍메드 이런 애들도 그거 준비 안 할 거예요. 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분명 시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이제 열심히 또 나머지 영상을 이제 분석들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